더군다나 상위 노출에 성공해도 비슷한 글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딱 한 번 클릭하고 나서 금세 다른 곳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 노출과 괜찮은 트래픽은 분명 매력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그 방문자들이 머무르고 스크롤을 내리고 다른 글도 읽고 마침내 댓글이나 문의로 연결되려면 이 안에서 이건 내가 찾던 정보다 혹은 내 고민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라는 감정적, 인지적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그 정보를 둘러싼 맥락과 실제 경험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인 나만의 성향과 노하우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자 마케팅을 이끌고 있는 스몰 자이언츠입니다. 법률, 세무, 회계, 행정, 특허 등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양질의 콘텐츠로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오늘은 블로그 상위 노출 자체가 반드시 매출이나 의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검색 순위에만 과도하게 집착하다가 분명 내 글이 1페이지에 올라와 있는데 왜 문의가 없지? 라는 의문을 품곤 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지낸 A 변호사가 그 대표적인 예였는데요. 그는 개업 직후부터 블로그를 집중적으로 운영해 1년 만에 주요 키워드 1페이지 상단을 달성했습니다. 예를 들어 땡땡 사건 전문 변호사나 땡땡 소송 등 그 분야를 찾는 사람들이 꼭 검색할 법한 단어를 주력으로 삼아 매일같이 글을 써 올렸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 관한 정보도 꼼꼼히 확인해 적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성공인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블로그 유입자 수도 하루 평균 수백 명씩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정작 그 많은 유입 중에 실제 상담이나 전화 문의로 이어지는 비율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그 블로그 글들을 제가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이 정보 나열에만 초점을 맞춘 상태였고 법률이나 세무 지식을 단순히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식 글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상위 노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키워드의 밀도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런 방식만으로는 방문자에게 왜 이 사람이어야지? 라는 인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방문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더 검색해보면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식적인 정보였고 진짜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해결책이나 이 전문가만의 특별한 통찰 혹은 인간적인 면모가 전혀 드러나지 않는 글들은 오래 머물 이유가 없죠. 클릭은 했지만 곧바로 뒤로 가기를 누른 사람이 대부분이었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뭔데라는 물음에 대해 어떤 답변도 얻지 못하니까 의뢰까지 이어지지 않았던 거죠. 상위 노출 자체는 성공했으나 결국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되지 못한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블로그와 유튜브를 병행하던 비세무사는 상위 노출과는 별 상관없이 유입수 자체는 크지 않았지만 실제로는 의뢰가 꽤 꾸준히 들어오는 사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겪은 시행착오나 고객 상담 중에 인상 깊었던 경험을 스토리 형식으로 풀어내는 데 주력했는데 예를 들어 창업 초반에 세무 처리를 잘못해서 당황했던 사건을 솔직히 털어놓고 그때 깨달은 세금의 본질을 좀 더 사람들의 언어로 쉽게 풀어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가 흔히 놓치는 부분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보완하면 되는가를 구체적인 사례 중심으로 제시하다 보니까 글을 읽거나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이건 딱 내 이야기다 라는 공감을 느끼게 된 거죠. 특히 비세무사는 전문 용어나 법령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기보다는 가명이나 비유를 활용해 독자 혹은 시청자가 단숨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한 사람이 그의 글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나와 똑같은 실수를 해본 사람이라면 나를 정말로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생겨 즉시 상담 신청하게 된 거죠. 이처럼 왜 이 전문가여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연스럽게 답이 되는 정보와 스토리가 담겨 있으면 상위 노출이나 화려한 트래픽 없이도 내 글을 본 혹은 영상을 시청한 사람들이 곧바로 액션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속 순위에서 앞서는 콘텐츠의 이력인 셈이죠. 이 두 사례를 놓고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단순히 검색 1등하기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검색을 통해 내 콘텐츠를 봤을 때 의뢰 혹은 구매로 이어질 만큼의 확신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나만의 차별화 포인트를 발견하고 그걸 콘텐츠 안에 녹여내야 합니다. 흔히 땡땡 분야 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내게 상담해야 하는지,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 등을 사람의 언어로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나 스토리로 풀어내는 게 필수입니다. 예를 들어 상법에 대한 이론만 잔뜩 써놓기보다는 실제 상장 준비를 하다가 막판에 문제가 생긴 회사 사례를 가명으로 재구성해 어떤 조치를 통해 위기를 해결했는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를 이야기하면 훨씬 생생한 인상을 심어줄 수가 있죠. 이런 맥락을 담아낸 글이라면 상위 노출 지표가 약간 부족하더라도 한 번 읽은 사람이 쉽게 잊지 못합니다. 거기에 더해 글이나 영상의 말미에 반드시 당신의 상황이 이렇다면 아래 연락처나 링크를 통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라는 구체적인 안내를 넣은
행동, 이걸 이끌어야 합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갈 안내가 없으면 좋은 글이네 하고 끝날 뿐 상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상위 노출에 대한 기초 지식도 갖추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점,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콘텐츠 기획 능력이 훨씬 중요한 시대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얘기의 핵심은 블로그 상위 노출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상위 노출에 성공해도 비슷한 글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딱 한 번 클릭하고 나서 금세 다른 곳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큽니다. 상위 노출과 괜찮은 트래픽은 분명 매력적인 지표이긴 하지만 그 방문자들이 머무르고 스크롤을 내리고 다른 글도 읽고 마침내 댓글이나 문의로 연결되려면 이 안에서 이건 내가 찾던 정보다 혹은 내 고민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다라는 감정적, 인지적 반응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려면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그 정보를 둘러싼 맥락과 실제 경험, 그리고 서비스 제공자인 나만의 성향과 노하우가 함께 드러나야 합니다. 이 점을 간과하면 아무리 뷰수가 높아도 매출이나 의뢰로 이어지지 않는 허무한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단한 상위 노출 기술이 없다 하더라도 한 편의 글이나 영상에 진정성과 공감 요소를 담아 놓으면 필요로 하는 사람이 결국 발견해서 이 전문가에게 맡겨보고 싶은데? 라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누누이 강조해온 사람의 마음속에서 1등하기이고 결국 브랜드 자체가 주는 감동과 신뢰가 1순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콘텐츠를 만들 때 이 글을 보고 누군가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왜 하필이면 이 정보를 내가 전해야 할까? 같은 질문을 미리 던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사례나 에피소드를 엮어서 풍부한 이야기를 완성하면 방문자가 100명, 1000명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여러분의 진가를 알아보고 곧바로 문의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오늘 영상이 그런 차이점을 체감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브랜딩에 깊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대형 로펌에도 밀리지 않는 변호사 세무사 생존 전략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모든 주요 서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자 마케팅은 매월 1회 초월반이라는 오프라인 집중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수정예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아래 댓글에 있는 신청 양식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몰자이언츠였습니다.